네, 자 이제는 종목 이슈와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230 종목 캐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가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바닥 확인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2월 종목 선별 전략은 과연 어떻게 됐냐. 자, 최근에 미국 시장 급등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 모두 반등하며 국내 증시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2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NH투자증권은 IPO발 수급에 의한 하락이 과도했기 때문에 수급 요인의 해소와 대선 이슈로 2월 국내 증시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발 인플레 수혜주인 반도체, 자동차, 의료업종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미국 주요 소비재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완화되면 재고 재축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대선 관련해서는 내수 소비주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그리고 두산중공업, 한화솔루션, 현대건설, 신세계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수보다 실적 중심의 업종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회복력이 빠른 구간에 진입했다면서 IT와 산업재, 금융섹터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새 업종이 저PER 상태이며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와 ST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주성엔지니어링, DB하이텍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삼성증권은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이 반등이 1순위라고 설명했습니다. IT와 모빌리티, 리오프닝과 경기 민감주 등 중국 소비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관심주로는 10가지 종목을 꼽았습니다. IT의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LG이노텍, 모빌리티의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중국 소비주인 대한항공과 KCC를 제시했습니다. 전기차와 5G, 메타버스 시장의 확대로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고 IT 업종의 주가만 조정받은 상태다라는 추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모빌리티 업종에 대해서는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의 점유율이 절대 우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중국 소비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의 증권사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자 2월 증권사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최수청 고수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연휴를 마치고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미국 시장이 4거래일 연속 반등한 거에 비한다면 약간 좀 성이 안 차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조금은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또 우선 해외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지수의 올해 1월 달이죠. 똑같이 2020년 새해 맞이해서 1월 달에 하락 주종을 크게 줬습니다. 월봉 상봉하면 나스닥 한 16% 이상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올해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빠졌던 거에 절반, 하프죠. 절반 이상을 넘어온 게 S&P 500이고요. 네.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올해 1월에 최고점에서 빠졌던 거에 절반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보시면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고점 대비 1월에 고점 대비 빠졌던 거에 하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절반까지 다 되돌림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 보시면 최고점에서 1월에 최고점에서 빠졌던 거에 하프까지는 하지만 38.2를 좀 넘는 기술적 반등 보여줬거든요. 그럼 하나 더 직접적으로 리스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러시아로 가보면 러시아는 1월 달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만 이 국가의 증시도 빠졌던 거 하프 절반 이상 되돌림을 줬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빠졌던 거에 되돌림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빠졌던 이유는 명확해요. 금융 긴축에 따른 우려스러움, 돈을 줄인다, 유동성 장세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또 하나는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움인데 시장이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하는 거죠. FOMC 1월 회의를 보니까 매우 공격적으로 0.5%도 아닐 것이고 0.25%씩 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가이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긴축에 따라 너무
두려움, 큰 앞선 두려움이 냉정을 찾으면서 심리적 반등을 보여준 거고 러시아발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 해석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만 이 부분도 일단은 리스크적인 부분이 확대되기보다는 감소하고 있는 심리가 투자에 반영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50%씩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를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를 보면 차트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국내 증시는 이제 연휴가 있었잖아요. 국내 증시 1월달 고점이 3,010포인트입니다. 3,010포인트에서 계속 빠지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8.2 반등이나 하프 반등 2,800포인트 아직까지는 미진하죠. 시간이 더 같이 거래일 수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충분히 반등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미약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 선물 지수를 보시면 지난번에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 이게 파란색이 미결제 약정 감소하는 포인트거든요. 네. 감소하면 시장 반등 나온다 했어요. 반등 나오고 있죠. 네. 감사하고 그렇다면 있네요. 지금 시점에서 지역적으로 단기적인 영향 요인들은 서서히 지금 거치고 있는 거고 과연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점으로 봐도 좋냐 그럴 때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 FOMC가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는 시기에 베어마켓이나 대폭락 장세는 1970년도 8월 15일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FOMC의 이런 룰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보자는 학습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국내 새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추경이라든가 새 행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될 시기라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1.0에 근접했을 때 그 시점에서 잡아두고서 주식을 보유했을 때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손해난 경우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그동안에 보셨잖아요. 코스피 지수에서. 이런 밸류에이션 가치 저평가 국면에 있을 때 지금 시점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속담에 지금 잡아둬도 좋은 자리고 이것을 기술적 반등으로 보면은 심리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또 수익의 폭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저는 단기적인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는 과정입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아직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허나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적으로 긴 호흡에 본다면, 긴 관점에서 본다면 저점 영역의 변곡스러운 자리를 잡고서 추세적 상승 3,000포인트 넘어서 3,100포인트도 향해서 가는 그런 발걸음의 시작점의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이럴 때 적합한 종목을 두 종목을 추려 오셨다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230 캐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KCC입니다. 해주시죠.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CC네요. 네. 예. 지금 뭐 이제 아까 그 증권사 리포트 나왔던 SK하이닉스 계속 나오고 네. 포인트에는 실적이 저평가됐던 실적이 좋은 기업 찾자고 했잖아요. 반도체는 여러분 SK하이닉스는 계속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종목이 있다면 섹터를 본다면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집트의 K9 자주포를 수주했잖아요. 이 소식과 더불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수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의 자주포 사업 수주, 올 6월엔 호주에서 장갑차 수주권이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호주에서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좀 다른 관점 말씀드리면 모 언론 일간지에서 나온 것들이 수주권에 대해서 이집트 수주권이 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수출입 은행에서의 돈을 대줘서 그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거다. 금융지원을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조선 산업을 금융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금융 지원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수주권이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뭐 안 좋은 소식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방위 산업체가 드디어 잭팟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 국내 기술 경쟁력으로 인해서 결국 수주권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KCC입니다. 이 KCC는 사실 건자재 업종의 1위 업체인데 도료업체랑 그럼 사실 선박이나 건설 산업이 좋을 때 이 회사의 수혜가 되는데 이제는 좀 한 가지 더 신성장 동력을 확인한 시점이 나왔다고 봐요. 2011년도에 영국에서 바실돈을 인수하고 2019년도에 모멘티브라고 미국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이 기업들이 유기실리콘, 실리콘 소재를 만드는 생산업체인데 3조 5천억을 인수했는데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KCC가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근데 드디어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4분기 실적이 53%의 매출 차지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향후에 KCC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 업종의 1위와 실리콘 성장 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KCC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느덧 2월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2월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관심 가져볼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최수찬 고수 또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